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에요. 아마 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을 겁니다. 다들 시댁살이라고 하면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오늘 행복한 시댁살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도 않았고 외동딸이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평범하게 생겼고 공부도 평범하게 해서 어딜 가나 항상 중간만 했죠. 평생 튀지 않게 혼자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잘 살지 않으니까 대학은 사치였고 바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저는 많은 건 안 바랬고 월급만 제때제때 주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니 생각 외로 별로 좋지 않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직장이 생기고 드디어 나 혼자 돈을 벌어서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어느 날 저희 집안에 아주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뺑소니 사건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빠와 저만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장에 반찬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희 엄마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사고로 저희 엄마는 두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사고는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고였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은 사람을 치고도 차를 끌고 도망갔죠. 알고 보니 술을 5병이나 마신 음주운전자였고 자기가 사람을 쳤는지도 모르는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20통이나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번호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김순자 씨 자녀분 되시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 김순자 씨 크게 다치셨으니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심장이 엄청 빠르게 뛰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히 나랑 인사를 나누던 엄마가 도대체 무슨 큰일이 생겼길래 병원에서 이렇게 급하게 전화가 오는 건지 저는 당장 반차를 내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가는 내내 엄마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고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가서 저희 엄마 이름을 말하니까 지금 수술 중이라고 했습니다. 안내받은 수술실 앞으로 가니 아빠가 고개를 떨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만 엄청 흘렸죠. 그런 금수만도 못한 자식한테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하늘도 무심하십니다. 저와 아빠는 서로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걸린 대수술이 끝나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저와 아빠는 수술이 끝난 엄마 옆으로 갔는데 아침까지 있던 엄마의 다리가 없었습니다. 한 다리가 아닌 두 다리 모두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했고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된 겁니다. 아빠는 엄마를 보자마자 병실을 뛰쳐나갔고 저는 다리가 없는 엄마를 보니까 그 뺑소니범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병실을 나간 아빠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셨고 저는 회사를 나가지 않고 옆에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뺑소니범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경찰에게 들어보니 그 사람이 음주를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반복했고 결국 징역 5년밖에 선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은 사람이 어떻게 5년만 살다가 나오나요? 평소에 산책도 자주 하고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 저희 엄마는 걷는 행복을 평생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뺑소니범이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엄마도 깨어나고 재활치료도 받았어요. 엄마는 일어나자마자 두 다리가 없는 자신을 보고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리셨고 저는 그런 엄마 옆에서 평생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빠는 단 한 번도 엄마와 저 옆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고 제가 집으로 가니 아빠는 술만 먹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그렇게 된 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고 휠체어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밖에 없어서 엄마를 데리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몇 달 만에 집에 가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는 꾹 참고 엄마를 업고 집으로 데려갔죠. 저는 이제 그날부터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가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착각이었나 봐요. 그날부터 저희 아빠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거든요. 아빠는 술만 먹으면 괴물로 돌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술을 먹지 않으실 때에는 평범한 남편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더 심해졌고 술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하루 종일 집에 박혀서 술만 먹었죠. 엄마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빠와 이혼을 했고 저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생 결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엄마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혼자서 외롭게 지낼 엄마가 걱정되었고 평생 동안 불행 속에 사셨던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을 엄마를 위해서만 썼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도 괜찮고 능력도 성격도 괜찮은 남자였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평생 제 인생에서 결혼은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 사람을 보니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엄마한테 몹쓸 짓인 건 알지만 나름대로 저도 지쳐 있었고 조금은 행복을 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착한 엄마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렵긴 하지만 딸이 행복하면 좋겠다며 자기 눈치 보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저희 엄마가 두 다리가 없어도 괜찮다고 한 아주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 집안의 부모님이었죠. 처음에는 좋게 말하시면서 결혼을 하지 않아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남자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으니 저에게 찾아오셔서 돈다발을 주시며 우리 아이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결혼 포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유를 물어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단지 제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시는 건가 싶어 제가 열심히 하면 좋게 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 계시던 그 남자의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그 남자에게 아들, 다른 여자라면서 쟤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오늘 소개시켜준다고 했잖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부모님께서 저와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 반대하실 걸 아니까 일부러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자리를 만든 모양이에요. 저는 그 사람 부모님의 팔목을 잡고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라고 했습니다. 뭐? 어머니? 어디서 내가 네 어머니야? 라고 하시면서 식탁에 있는 반찬들을 제 얼굴에 다 던지셨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슬펐어요. 들어보니까 아빠는 술주정뱅이에 엄마는 두 다리 없는 장애인에 평생 가정교육은 받아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내가 그쪽을 며느리로 삼나?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네. 그런 못 배운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감히 주제도 모르고 우리 귀한 아들을 넘봐?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건 절대 안 되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단지 제가 못 믿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저희 집안 때문이셨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빠와 장애인 엄마를 가진 저는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을 못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로 그 집에서 나왔고 집 가는 내내 펑펑 울었네요. 제 집안이 평생 저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했고 제 인생에 정말로 이제 결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궁창 같은 내 인생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결혼이야? 난 평생 결혼은 못하고 엄마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야 돼. 내 주제를 알자. 라는 다짐을 수없이 하고 집으로 갔죠. 엄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했지만 아마 엄마는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혼자 새벽에 우는 소리를 제가 엿듣고 말았거든요. 엄마는 입을 막은 채로 방 안에서 흐느껴 울었고 새벽 내내 잠이 오지 않던 저는 거실을 잠깐 나갔다가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저도 밖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월급을 받으면 저축만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처음에는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티를 엄청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과거의 아픈 추억도 있고 분명 그 사람의 부모님도 저에 대해 알게 되면 그런 상처를 주실 게 뻔하기에 저는 그 사람이 한 발짝 다가오면 저는 두 발짝 멀어지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했고 저도 저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끌려 딱 연애만 하자는 생각으로 만났어요. 그렇게 한 3년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을 느꼈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제 주제에 무슨 결혼이냐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죠. 딱 사귄 지 3주년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반지를 주면서 무릎을 꿇고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반지를 받고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과거의 일들이 생각났기에 저는 청혼을 거절했죠. 미안, 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아, 그랬어? 미안,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네. 나중에 생각 바뀌면 말해줘. 아니, 난 생각 바뀔 일 없어. 난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놀란 듯 보였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매일같이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을 할수록 저는 많이 흔들렸고 결혼을 하고 싶었죠. 저는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아픈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신네들 가족도 똑같을 거라고 말을 했죠. 남자친구는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진작에 자기에게 말을 하지 않았냐고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기 가족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당부했고 한번 속는 셈 치고 집안에 인사만 드리러 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가고 싶긴 했지만 저번처럼 저에게 반찬을 던지시거나 저희 집안 욕을 잔뜩 하시는 것처럼 하대를 받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하나만 믿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는 남자친구 부모님과 여동생이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밖에 많이 덥죠?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해주시는데 왠지 모르게 과거 그 집안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차린 음식들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저희 집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저희 아들한테서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니가 사고로. 저는 그때 조금 겁먹었어요. 어떤 악담을 들을지 마음가짐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은 의외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니 아니, 혼자서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집안에 살면 사람이 흔들리기 마련인데 정말 멋져요. 어머니는 좋겠어요. 이런 멋진 딸도 있으시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저에게 멋지다, 존경스럽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고 놀랐죠. 그러면서 반찬들을 제 밥그릇에 옮겨주시며 오늘 밥 많이 먹고 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눈에 눈물이 갑자기 맺혔고
밥을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뚝뚝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니까 다들 당황스러우셨는지 왜, 왜요? 밥이 입에 맞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셨고 저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식사 자리가 되었고 저는 이런 집안이면 남자친구와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자친구 부모님과 시누이는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혼자 있을 저희 엄마의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즐겁게 해주셨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 부모님은 서로 사돈사돈거리면서 친해지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고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시댁살이도 있고 시누이도 많이 괴롭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먼저 장모님, 혼자서 많이 힘드실 테니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때? 라고 먼저 말을 해주었고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엄마가 살던 집으로 짐을 옮겨서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결혼 전보다 더 자주 오시면서 저희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면서 어느 날은 밤늦게 저를 방으로 시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 싶어서 겁을 잔뜩 먹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며느라, 친구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이를 먹으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사돈 같은 좋은 사람 인연으로 만나서 너무 요즘 행복하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주 행운이야. 복덩이야, 우리 며느리.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감회가 새로웠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시어머니 먼저 거실로 나가셨어요. 저는 뒤늦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사고 이후에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는데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정말 이 남자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일을 늦게 마쳐서 밤늦게 집에 가야 할 날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려고 회사 건물을 나왔는데 글쎄 건물 앞에 시아버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늦었길래 데리러 왔지. 우리 며느리. 에이,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원래 딸이 밤늦게 마치면 아빠가 데리러 가는 거야. 걱정되는 걸 어떡해. 저는 몇 년 만에 아빠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벅차올랐어요. 그러면서 같이 아버님과 택시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좋은 시부모님이 계실 수 있나요? 저는 일부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창밖만 바라보았고 아마 제가 코를 훌쩍훌쩍거리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님도 눈치채신 것 같아요. 저는 집 가는 길에 결혼하기 잘했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매달려 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평생 불행을 지금 다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다들 시댁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말이 많은데 저는 시댁이 너무 좋고 사랑받는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평생 동안 사랑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를 이렇게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것도 쌍둥이를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니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절대 움직이지 말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들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시누이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 임신 7주차밖에 안 됐는데 얼른 쌍둥이들 보고 싶다면서 벌써 임신 축하 물건들을 잔뜩 사주기 시작하거든요. 예쁜 여동생이 하나 생긴 기분이에요. 이제서야 행복이 뭔지 진정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저에게 잘해주시니 너무 기쁘고 이 행복을 감히 제가 누려도 되나 싶네요. 모든 집들이 시댁살이가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시댁같이 아주 따뜻하고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는 집안도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